최고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게 언급하는 정도인데 이번에도 언급을 하셨죠. 1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이유. 지금 바로 같이 가자고. 학생이 잡아야 된다고 지금. 안녕하세요, 도준우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이제 그알 외전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할 줄 몰랐죠? 여전히 민망합니다. 예. 업로드 됐을 때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렸죠. 왜냐면 이제 버닝썬 그 언급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라고 단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그 구독 요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있어요. 지난달에는 저희가 라이브도 했어요. 36,00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네. 유의미한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은 거라고. 그 라이브 방송을 저희 MC인 김상규 형님도 보셨어요. 진짜로? 네네네. 오. 그 형님이 이 최고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게 언급하는 정도신데 이번에도 언급을 하셨죠. 라이브 했더라? 예. 나도 한번 나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로요? 네네. 오. 그래서 고민해보겠다. 네, 고민 좀 해보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은 하셨습니까? 이번 주 방송 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편의점이나 모텔에 가면 수배자 장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1년째 안 잡히고 있으면 일본까지 올라간 사건은 되게 단순해요. 센트럴시티 호남선 쪽그 담배 피는 분들이 그 당시 애용하던 그쪽 장소에서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 못 찾았던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곧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사람의 도주가 되게 치밀한 것 같아요. 11년 넘게 잡히지 않고 도피하는 어떤 행적, 잡히지 않는 이유 이런 거를 한번 공개수배해서 만약에 이 수사가 진전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취재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취재 상황에 대해서? 공사장에서 유의미한 제보가 나왔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러 간 상황. 목격자 같은 거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유의미한 걸 수도 있는데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기는 경찰에 잡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안 잡힐 자신 있다고. 빨리 가라고 짜 이씨 그들 화쳐 두 번째 그알 라이브 7월 20일 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끝난 직후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알 캐비닛에서 다룬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그 엽기 토끼로 유명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노들길 살인 사건. 둘 다 도준우 PD가 직접 제작했던 담당 PD 아니었나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그것이 하고 싶다 와서 두 번째 편이 신정동 사건이었고 세 번째 편이 이제 노들길 사건. 이 사건을 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우연치 않게 되게 이제 극적인 요소가 있죠. 사실. 그때 어떤 거였어요? 그때 제 기억엔 서울경찰청 장기미제팀 이 형사님들을 만나러 가는 점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형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신정동 사건이 좀 궁금하다.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보니까 계속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뭔가 하나 더 있는데 하면서 말은 안 해주는 거예요. 거의 자리를 파할 때쯤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사실 이 사건에 미수 사건이 있다. 그리고 생존자가 남아 있다. 피해자가 그 2층에 신발장 뒤에 숨었었고 거기에 헬로키티 스티커가 있었다. 제보를 내야 되니까 저희가 현수막도 그때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헬로키티를 의뢰했었어요. 그 현수막을.
헬로키티 신발장 보신 분에서 내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그 당시 형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날 당직이라서 출동했던 미수 사건 때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 막 진행하다가 그분이 뭐 토끼 같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토끼 같은 스티커. 아, 그때 당시 일반 유명한 토끼라고 그랬어요. 일본 유명한 토끼. 일본 토끼? 헬로키티는 고양이가 아닌가? 그게 일본 토끼라는 게 그 뭐 헬로키티를 말하는 거냐 했더니 헬로키티는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했더니 일본 유명한 토끼인데? 그때 출동했던 나머지 한 분이 더 있으니까 전화 확인해 보자 교차 검증을 하고 해보자. 이제 당시 인터뷰를 잠깐 끊고 스피커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야 그때 그 스티커 뭐였냐 했더니 일본 토끼 하면서 그 마시마로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엽기 토끼인가요? 맞다고. 많이 기억을 했던 거는 그 엽기토끼 그 장면이고 또 하나 미수 사건의 주인공을 만났잖아요. 사실 그분이 그 2006년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한 10년가량 경찰하고도 사실 협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고. 선뜻 응해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어떤 성격이 어떠냐면 되게 씩씩해요. 되게 강인한 성격이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2층으로 숨었다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경찰 신고를 하고 경찰 출동을 했을 때 본인 너무 분하고 빨리 그 나쁜 놈을 잡아야겠다 생각에 찾아가서 잡자. 어딘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진정을 시키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피해자분이 조금 불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경찰 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수사 방법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마음을 닫은 거죠. 그 뒤로는 경찰한테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연락했을 때도 전화는 받아줬지만 만나면 되게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피해자분이고 한데 계속 연락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편집을 하다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편집하다가 갔어요. 제가 그 집에. 그 집 앞에 가서 크게 욕을 먹었어요. 크게. 왜 왔냐, 나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되게 크게 욕을 먹고 근처에 슈퍼 이제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조금 누그러진 상태에서 사실 집 앞에 있다. 이랬더니 10분만 얘기하자 해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2시간 정도 인터뷰가 됐었죠. 세월이 흘러서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피해 부모의 마음도 좀 알 것 같고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마음을 여셨죠. 인터뷰 하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왔어?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방송에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2명일 거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고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좀 기억이 좀 시간이 지나서 오염됐거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물었어요. 정말 2명이었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계속 물어봤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말소리가 들려서 처음에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TV 소리가 아니고 왔다 하더라고요. 왔어. 네. 찾아봤는데 건너편에서 그걸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네가 알아 처리하라는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2층 신발장 뒤에 숨어 있을 때 한 명이 먼저 나오고 뒤에 한 명이 또 나왔었고 그리고 한 명이 들어가고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 봤었고 이런 진술들이 단순한 오염이라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2명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분을 대동해서 이제 그 신정동 그 일대에 가서 그 집을 특정하려면 특정할 수도 있을 상황이네요. 지금 찾아가도 어느 정도는 찾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딱 이 집을 찾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그 부탁을 안 드린 건 아니죠. 저도 들었었고 경찰 분들도 뭐 지금도 그분과 같이 가서 집을 찾아보고 싶다는 게 제일 큰 소망인데 방송이 끝나고 제가 한 번 통화했어요. 그때 방송 끝난 다음 주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 이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그냥 한 번씩 문자 드렸어요. 이렇게 명절 때라든지 뭔가 이제 답은 전혀 없었고 지금 이제 미제팀 형사 담당 형사님도 문자를 1년에 2번 보낸대요. 담당 형사님이 그 분한테 답은 여전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사의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그때 프로파일러 분들도 아마 미수 사건 이후에 직후에 이사했을 수도 있다. 신정동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공개한 제보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큰애가 3살이었고요.
이제 뱃속에 있는 애가 2006년 10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점을 이제 기억을 한 거죠.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가지고 남자분을 며칠 관찰을 한 거죠. 이런저런 용의자들을 다 대조를 해봤는데